나는 코모리엄의 고위 치안 판사로서 26명의 직원을 이끌고 에클로피안 산맥으로 향하던 날 아침까지만 해도 내 몸뚱아리의 모든 부위가 나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굳게 믿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었던가. 그렇게 부르미타드레스 산의 현무암 절벽을 말 그대로 기어오르고 난 후에 나는 그 광활한 높이에서 하이퍼보리아의 널찍한 평원을 내려다보았다. 공기는 유황 냄새와 산짐승들의 비릿한 악취를 품고 있었으며 발밑의 돌덩어리들은 대낮의 태양에 달구어져 발바닥을 지저댔다. 직원들은 밧줄과 갈고리를 사용하여 절벽을 공략하였고 나는 부르미족의 동굴 입구에서 쏟아지는 뼈 조각과 온갖 오물 세례를 받으며 앞장서 올라갔다. 나는 정상에 올라서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를 보았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이 첫 번째 징조였다. 연기는 분명 가까이 있었으나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근히 달아났다.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기묘한 능선들을 넘고 거대한 바위들을 피해갈 때마다 연기는 항상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실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아지랑이라고 생각했다. 판사로서 또한 실증주의적 교육을 받은 인간으로서 나는 초자연적인 설명을 경계했다. 그러나 내가 그 분지를 발견했을 때 나의 합리주의는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분지 안에는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그 마법사 에즈다고르? 아니, 말로는 그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한다. 그는 단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의 분노를 촛농처럼 눌러담은 유기체 덩어리였다. 그의 눈은 마치 내가 존재해서는 안 될 공간에 침입한 벌레라도 되는 양 나를 째려보았다. 코모리엄의 치안판사? 홈쿠아투 왕의 사촌? 허나 그 관계가 이곳에서 무슨 무게를 지닌단 말이냐? 나는 그분들을 소환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분들은 별들이 다시 특정한 배열을 이룰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낮게 읊조리며 불평하는 듯했다. 나 또한 위협적인 언서로 응수했다. 나는 치안 판사였고 그는 산중의 늙은 마법사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불경을 비난할 권위를 지닌 자였다. 그때 그가 기아스를 선언했다. 처음에 나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기아스란 의무적 강제를 의미하는 낡아빠진 개념의 고어이였기에. 그러나 에지다구르가 마지막 음절을 발음하는 순간 나는 내 의지가 마치 풍선에서 공기가 새나가듯 조용히 아무런 극적인 과정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다. 비명도, 경련도, 저항의 몸부림도 없었다. 내 손은 마치 낯선 사람의 손처럼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나의 무기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하나씩 흑요석 제단 앞에 쌓이는 것을 나는 그저 바라보았다.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육신이 적출되는 것을 마취 없이 지켜보는 환자처럼 말이다.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내 입은 빗장이라도 걸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내 발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 잠시 후 에즈다고르의 사역새 랍톤티스가 날개를 펼쳤다. 도마뱀 꼬리에 고대새의 이빨 달린 부리를 가진 그 혐오스러운 생물이 부르미타드레스 산의 정상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 내 발이 지체하지 않고 따라갔다. 기아스는 마법이 아니었다. 이 점을 나는 명확히 얘기해두고 싶다. 그것은 내 신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본능적 강박에 가까웠다. 내 뇌의 어떤 부위가 에즈다구르의 주문에 의해 재조립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내 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공포를 느꼈다. 더한 혐오를 느꼈다. 그러나 그 감각들은 마치 내가 두꺼운 유리 너머에서 관찰하는 타인의 감각처럼 내 몸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부르미족의 동굴 입구는 썩은 고기와 암모니아 냄새가 진창된 악취를 뿜어댔다. 저 안에 내가 여태껏 사냥해온 아인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무기가 없었다. 랍톤티스가 굴 입구에서 날개를 펄럭이자 부르미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그 틈을 타 나는, 아니 내 몸은 굴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암흑 속에서 부르미족들이 달라붙었다. 그것들의 발톱이 내 사슬 갑옷 사이사이를 파고들었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체액이 내 얼굴에 닿았다. 비릿하고 뜨거운 그 액체는 틀림없이 침과 혈액의 혼합물이었다. 나는 장갑 낀 주먹으로 그들을 쳐냈다. 내 팔이 쳐냈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아스가 내 근육을 조율하여 싸우게 했지만 그 싸움에서 오는 공포와 혐오는 온전히 내 몫이었다. 마침내 나는 더 깊은 동굴로 내려갔다. 랍톤티스의 날개 소리가 앞서 인도했고 형광빛이 미약한 암석 벽면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그리고 나는 차토구아를 만났다. 그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크고 검고 털이 많았다. 두꺼비와 박쥐를 합쳐놓은 형태. 그러나 이런 묘사는 모두 인간의 인식적인 틀에 끼워 맞춘 왜곡에 불과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그것이 전부다. 마치 산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산이 당신의 존재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차토구아는 나를 인식했지만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눈이 조금 열렸다. 두 개의 누런빛이 나는 틈새, 무한한 피로함과 끝없을 게으름이 공존하는 빛. 내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말이다. 오, 위대하신 차토구아 신이시여. 저는 마법사 에즈다고르가 바치는 제물입니다. 차토구아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마치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 고민의 과정에서 나는 그의 시선이 나를 훑어대는 것을 느꼈다. 에즈다고르의 제물에 감사한다. 그러나 근래에 충분히 먹었으므로 지금 당장 이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뿐이었다. 이곳의 신이 내게 관심을 보인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제물로서도 충분하지 않았다. 먹을 가치가 있는 타이밍을 어긋났을 뿐이다. 차토구아는 내게 두 번째 기아스를 내렸다. 심연이 거미신 아틀랑 나차가 거미줄을 치는 영원한 심연으로 내려가라. 내 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직에 가까운 통로들을 통해 지하색에 깊숙이 내려갔다. 공기는 점점 따뜻해지다가 어느 순간 뜨겁고 습한 끈적함을 띠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오염되는 것 같아 나는 얕게 호흡했다. 심연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나는 랍톤티스가 날개를 펼쳐 비행을 멈추는 것을 보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한한 어둠. 그러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으면서 질퍽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심연들을 가로질러 굵은 거미줄들이 쳐져 있었다. 저 멀리 거미줄 위에 웅크린 형체가 보였다. 사람 크기만 했으나 그 다리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그 몸통의 낮은 곳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내 목소리가 다시금 외쳤다. 오, 아트랑가차이시여. 저는 차토구아가 보낸 선물입니다. 그것이 달려왔다. 그것은 그냥 저기에 있다가 순간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 그 얼굴 주위로 털이 나 있었고 작고 교활한 눈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들은 의심과 의문의 표정을 담고 있었다. 마치 방금 배달된 택배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자처럼. 그 금속 조각들에서 감히 꺼내고자 할 시간이 없다. 나는 영겁이 무색하게 이 심연을 잇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영겁에 비해서 그런 하찮은 일에 쓸 시간 따위는 없다. 갑옷이 문제였다. 그에게 나는 갑옷을 입은 음식일 뿐이었는데 그 포장지를 뜯는 것이 번거로웠던 터였다. 신에게 바쳐진 인간이 이따위 문제로 거부당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진정 우스운 일인지 비극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구분 자체가 이미 인간적 사고방식의 따분한 산물일 것이다. 세 번째 기아스, 이 심연을 건너 하온도르의 궁전으로 가라. 거미줄 위를 걸었다. 발밑으로 영겁의 어둠이 있었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것들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나는 내려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내 눈은 내려다보았다. 하온도르의 궁전은 암석을 깎아 만든 1000개의 기둥이 있는 광대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차갑고도 악한 정령이 보이지 않는 뱀처럼 그곳을 돌아다녔다. 벽에는 형태없는 연기와 안개의 형상들이 불안하게도 일렁였다. 기이한 것은 역전된 불꽃으로 타오르는 등불들이었다. 불꽃이 아래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타오르며 차가운 빛을 방출했다. 나는 동그란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안에 기둥 5개로 지탱된 높은 좌석이 있었고 그 위에 형체가 앉아 있었다.
형체는 짙은 어둠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얼굴 위로는 흉측한 그림자의 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나처럼. 오 하운드루이시여, 아틀랑 나차께서 저를 보냈나이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방 벽면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매끄럽던 석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얼굴이 돌에서 튀어나왔다. 뒤틀리고 비뚤어진 얼굴들, 마귀들의 표정을 한. 그 얼굴들은 목을 들이고 어깨와 몸통을 돌 밖으로 밀어내며 나를 향해 기울었다. 발밑의 바닥에서도 얼굴들이 끌어올라 눈과 입을 더욱 크게 벌렸다. 하운도르가 말했다. 인간의 언어는 아니었으나 나는 이해했다. 이 이해 자체가 공포였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계되지 않은 균형들이 직접 두뇌에 주입되는 감각. 기시감과는 정반대의 느낌, 절대로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느낌. 이 친숙한 자들이 너를 먹으려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 한입거리에 불과하다. 파충류 인간들에게 가라. 그들의 연금술이 너를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기아스. 걸음을 나아갈수록 공기 중에 날카로우면서 아주 새 비린내가 강해졌다. 산성 화학물질과 고열에 달구어진 광물이 혼합된 악취, 그리고 슉슉 거리면서 수천 개의 화학식을 주절거리는 소리. 쉼없이 단조롭게 집요하게, 마치 거대한 기계의 냉각팬처럼. 그것들은 나를 보았을 때 즉시 호기심을 보였다. 한 마리가 나를 발견하자 높고 날카로운 휙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나머지들이 몰려들었다. 비늘로 덮인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얼굴과 손을 마구 더듬어댔다. 갑옷고리 사이로 파고들어 점성 있는 무언가가 내 살가죽에 묻었다. 씻어낼 수 없는 한기가 남았다. 그들은 유리 항아리 2개를 가져왔다. 하나에는 부르미족 수컷이, 다른 하나에는 나와 어딘가 닮은 외형의 인간 남성이 투명한 액체에 있었다. 그들은 표본을 비교하는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 나는 그 발표의 3번째 표본이었다. 파충류 인간의 대변인이 인간의 언어로 판결을 내렸다. 당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극히 평범하다. 당신의 종을 우리는 이미 철저히 해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독성학 연구에 활용할 특수 성분도 없으며 우리는 이미 합성 영양소를 섭취하므로 당신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대는 우리의 체계에서 그 어떠한 가치도 갖지 못하니라. 나는 코모리엄의 고위 치안 판사였었다. 나는 왕의 사촌이었다. 나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였다. 이들은 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쓸데도 없는 무가치한 유기물이었다. 원형 존재들의 동굴로 내려가라. 5번째 기아스. 원형 존재들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공기가 다시 변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암석들은 윤곽이 흐릿했고 식물들은 기체처럼 유동적이었다. 내가 디딘 땅은 발걸음마다 과도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전의 태초에 굳어지지 않은 땅덩어리의 지구를 걷는 것 같았다. 거대한 공룡 형태의 안개 덩어리들이 달려와 나를 삼키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물질적이지 않았고 나는 그 불투명한 안개 몸뚱어리를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왔다. 3번 삼켜지고 3번 통과했을 때 공룡의 모습을 한 존재는 나에게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고 얼마간에 마침내 거대한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거의 구 형태에 가까운 몸통이 부유하며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표정에서 혐오와 적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인류의 원형, 최초의 인간. 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만든 피조물로서의 경험을 보고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원형 존재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발음들로 이루어졌으나 그 의미는 직접 내 뇌로 주입되었다. 우리는 이토록 조잡하고 원형에서 이탈한 모조품의 존재에 경악한다. 우리는 너를 부정한다. 슬픔과 분노로서. 너는 우리의 가장 탐욕스러운 산물인 공룡들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존재다. 아포스에게 가라. 아포스만이 어쩌면 너를 자신의 자손으로 오인하여 삼킬 것이다. 인류의 원형들에 의해 부정당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불결함의 어미인 아포스에게 보내졌다.
6번째 기아스. 내가 아포스의 공간에 도달했을 때 피로는 이미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아니, 피로와 공포가 한데 섞여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비, 인지적 마비.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뇌가 더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 공기 중의 악취는 이미 악취라는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뜨겁고 썩어빠진 증기가 내 갑옷에 끈적한 막을 형성했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댔다. 외다리의 두꺼비들, 수천 개의 꼬리를 가진 벌레들, 기형 도마뱀들. 그것들은 나를 향해 기어왔지만 크기가 작았다. 그러나 더 실질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더 끔찍한 형태들, 더 나아갈수록 그것들은 커져갔다. 그리고 웅덩이가 있었다. 랍톤티스가 그 위에서 정지 비행했다. 웅덩이 가장자리는 아주 외설적인 오물로 뒤덮인 진흙이었다. 웅덩이 안에는 회색의 거의 웅덩이 전체를 채우는 공포스러운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이 떨리고는 곧 팽창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무언가들이 분열해 나왔다. 다리만 있는 것들, 팔만 있는 것들, 구르는 머리들, 지느러미가 달린 배들, 모든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적 오류가 그 덩어리로부터 나왔다. 일부는 웅덩이에 빠져 그 어미에게 다시 삼켜졌다. 내 목소리는 말했다. 이제 나는 내 목소리와 나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원형 존재들이 그대에게 권고한 자입니다. 잠시 후 그 덩어리로부터 무언가가 자라났다. 납작하고 끈적한 막으로 이루어진 촉수가 뻗어나와 내 발끝부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더듬었다. 무한한 우주적 존재의 확인, 내 존재에 대한 촉각적인 확인, 그리고 그 팔다리는 뚝 떨어져 나가 어둠 속으로 뱀처럼 사라졌다. 아포스의 목소리는 소리라던가 언어가 아니었다. 나 가장 오래된 신들과 동시대의 존재 아포스는 원형 존재들이 너를 내게 권고한 것 그 자체로서 의심스러운 취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나는 너를 내 친족이나 자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생물학적 유사성에 잠시 기만당하기는 했으나 너는 내 소화기관에 매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미지의 먹이로다. 나는 극히 실험적인 식사로 내 소화 기능을 위험에 빠뜨릴 의사가 없다. 너는 이른바 외부 세계라는 곳으로 가라. 나는 그곳에 대해 희미하게 들어본 적이 있다. 거기가 너의 귀환에 적합한 목적지일 것이다. 즉각적인 경로로 그 외부 세계를 찾아가라는 긴급한 기아스를 너에게 부과한다. 7번째 기아스. 랍톤티스는 내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인도했다. 나는 아포스의 동굴에서 이어지는 통로 속 작은 공간에 누웠다. 미처 피하지 못했던 잠의 파도가 밀려왔다. 랍톤티스는 잠든 나의 주위에서 아포스의 자손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부리로 쳐냈다. 그 배려의 기묘한 아이러니를 나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깨어난 후 랍톤티스는 물고기를 닮은 무언가들을 가져다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주워 먹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비릿한 그 무언가가 내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나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먹었다. 7번째 기아스의 명령에 따라 나는 다시 걸었다. 돌아가는 길, 위를 향해, 외부 세계를 향해. 그러나 길 위에서 아틀락나차의 거미줄로 만들어진 길 하나가 내 앞에 있었다. 저 너머로는 방대하고 끝없는 심연이. 그리고 나는 이전에 그 다리를 건넜던 것이 기억났다. 기억이라기보다 기시감에 가까운, 마치 꿈속에서 본 장면을 현실에서 마주치는 것과 같은 인지 부조화. 그 다리를 이전에 건넜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보다 다리가 약해져 있었다. 내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이미 그 위를 지나간 것 같았다. 아포스의 자손들이 뒤를 쫓아왔다. 전성기의 호랑이만큼 성장한 것들이. 그리고 뒤이어 랍톤티스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렸다. 나는 달렸다. 기아스의 명령은 외부 세계로 가는 것이었으니 내 몸은 그 명령에 따라 가장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려 했다. 그러나 거미줄은 이전의 그물이 지나가며 손상되어 있었고 내 발이 그 약한 지점에 닿았을 때 나는 추락했다. 끊어진 거미줄 가닥들을 잡았으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탐구하려 한 적 없는 그 심연으로 떨어졌다. 아래에서 바람이 아닌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다.
영겁의 깊이를 가진 어둠이 내는 소리, 혹은 그 어둠 안에서 잠든 것들이 내는 숨소리. 7번째 기아스는 내가 외부 세계를 찾아가야 한다고 명했다. 허나 그것은 아주 불행하게도 내 추락에 대한 어떤 조건사항도 마련해두지 않았다.